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조지표를 말하다 차이킹 머니 플로우, 줄여서 CMF라는 보조지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부터 보면은 차이킹 머니 플로우, 줄여서 CMF라고도 부릅니다. 보험할 증권의 마르크 차이키는 이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개발하였다. 이 지표는 21일부터 22일을 한 달로 한 개념이 기본이 되어 있다. 해석을 하면 이제 CFI 값이 양수일 때 강세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CFI 값이 음수일 때 약세장을 나타낸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 수식의 이제 요 계산법, 부산 한번 보면,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의 이제 변동폭을 이용하여서 이제 주가를 지지한 부분만큼의 평균가 비율을 구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썸이라는 함수도 좀 되어 있고요. 종가 마이너스 저가, 고가 마이너스 종가,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하고, 이거를 또 거래량과 시간을 포함해서 다시 나누어진 이렇게 계산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종가 마이너스 저가와 고가 마이너스 종가 이 차는 보통 이제 양봉일 경우에 이제 플러스 값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에서 봤듯이 자 양수일 때 양의 값을 갖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양봉일 때 이게 주가가 종가나 뭐 고가나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를 하는데 요 계산을 하는데 보통 종가 마이너스 저가, 고가 마이너스 종가의 차가 보통 양봉일 경우에 이렇게 양봉일 경우에 플러스 값을 갖는 건 플러스 값을 갖는 그런 이제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봉일 경우에 마이너스가겠죠? 자, 마이너스 값을 갖는 그런 이제 계산 방식을 하고 있다. 보조지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수식의 이제 값도 대부분 이제 양봉일 때는 양수예요. 그리고 음봉일 때는 음수의 값이 이제 출력됩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이제 보조 지표가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 이제 기간 내에 이제 음봉이 우사하다면은 이제 음수고, 기간 내에, 여기 보시면 이제 타임으로 되어 있죠? 타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요 이제 기간 내에 음봉이 우세하다면 이제 음수로 나오게 돼서, 어, 하락하게 되는 거죠. 하락하려는 이제 값을 갖는 거고, 양봉이 우사다면 이제 양수로 지표가 이제 표시되는 걸로 보조 지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수식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 거래량을 빼면 주가를 상승 혹은 하락으로 이끈 변동폭 비율이 나옵니다.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 그 라인의 궤적도 이제 이격이라고 하죠. 이격도에 비슷한 모양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종가 캔들의 중심에 가깝다면은 변동폭 비율이 작기 때문에 전체 값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종가가 고가하고는 저가 쪽으로 치우칠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변동폭 수식의 절대값이 커지게 되어서 지표값이 이제 좀 변동성이 심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고가 마이너스 저가가 큰 캔들이라도 이제 이 캔들을 얘기하는 거죠. 캔들이라도 이제 종가가 어, 중심 근처에서 형성이 이제 되면은 값이 작아지는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캔들이 작더라도 종가와 고가가 같거나 아니면 종가와 저가가 같은 경우에 값이 크게 계산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캔들이 꼬리가 없이 한쪽 방향으로 연속해서 출현한다면 지표의 값도 이제 한쪽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주가의 방향성을. 그래서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와 위에 변동폭을 이용한 이제 보조지표가 어, 많은데요. 이제 얼마 전에 봤던
큰손 지표, BII 지표도 비슷한 성향의 비슷한 성향의 그 계산법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기는 이제 시간을 부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조 지표가 만들어지는 거는 바로 주가입니다. 주가의 변동성을 보는데 기본적으로 차트에 이제 나와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캔들이죠, 캔들. 자, 캔들로 인해서 모든 보조 지표가, 그러니까 주가죠, 주가. 종가나 고가나 저가나 아무튼 이 캔들로 보조 지표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이 되는 건 캔들 차트 우선입니다. 캔들 차트 우선이고, 마찬가지로, 어, 차이킨, 머니 플로우 이 보조 지표도 하나의 주가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보조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 지표의 이제 형태를 이제 살펴보면서 떤 매매 타이밍을 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이제 차이킨 머니 플로우 CMF 보조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선의 기준선 있고요. 자, 항상 정별 상태에서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확률 높은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별을 봐라. 정별은 이제 61선 중심으로 해서 단기 이평들이 60일 이평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배열을 보일 때, 자, 60일 이평 중심에서 단기 이평들이 60일 이평 위에 있으면서 이런 배열을 보여야지 바로 정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배열 상태에서 이 보조 지표가 기준치를 넘어서는 거. 지금 영의 기준선이 있는데 영의 기준선을 넘어서는 이 부분의 패턴에서 항상 주가의 상승에 좋은 패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이것도 직관적이고 단순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정배열 상태에서 자, CMF 지표가 0의 기준선 상향으로 상승할 때, 그 다음에 0의 기준선 근방에서 눌림을 줄 때도 이 눌림에서도 항상 배열을 봐야 되는 거죠. 정배열 상태에서 눌림이죠. 위에는 0의 기준선에서 한번 이탈하더라도 이런 게 하나의 눌림으로 작용될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부분도 0의 기준선을 이탈했지만, 0의 기준선을 이탈했지만, 그래도 정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락으로 보지 않고 조정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을 이제 살펴보면 역배열이죠. 역배열 상태에서 상승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다시 저항 넣고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정배열로 갔고 0의 기준선을 돌파했던 이 부분 체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이와 전기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정배열을 만드는 이 패턴에서 CMF가 0의 기준선을 돌파할 때 이런 이제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주가가 급등을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를 보면, 자, 보시면 이 부분은 큰 상승이 안 나오다가 완벽한 정배열을 만들고 0의 기준선 이상에서 이런 이제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조지표 패턴을 참고를 하면서 매매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보조지표가 되겠습니다. 동국산업을 보더라도 정별을 만들고 CMF 보조지표가 이렇게 영의 기준선을 상승을 보일 때 이런 데서 매매를 진행하고 이런 눌림목에서 다시 반등 나올 때도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역별 상태에서는 어, 상승력이 약하죠. 약세라는 겁니다. 약세. 자, 이거는 강세죠. 정별 상태에서 아모센스도 마찬가지로 자, 강세 겁니다. 강세. 이런 게 강세입니다. 강세를 갖고
자, 이렇게 흘러갔는데, 자, 이렇게 정별 상태이기 때문에 요건 하나의 이제 눌림으로 보고 하락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락을 보지 않고, 자, 매매 타점이 한번 나온 거죠. 매매 타점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날 이제 매매 타점이 한번 나온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와 여기. 이제 매매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캔들이 열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지표가 이제 많이 꺾였지만, 이것도 하나의 뭐다? 하나의 눌림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매매 타이밍이 좀 나왔죠. 정별 상태에서 영의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토피아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인데, 지금 여기 보세요. 정별 상태에서 자, 눌림 반등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긴 역별 상태고요. 자, 여기서 정별을 만들고 이런 이제 상승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 부분이 체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상신전자. 자, 이렇게 이제 CMF가 영선 아래로 어, 하락했지만 이걸 하나의 이제 정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완벽한 이제 정별을 만들어 놨죠? 여기서 이제 정별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매매 타임이 이 부분에서도 눌림목으로 간주하고 자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구 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였죠. 자 정별 상태에서 자 이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 이제 양봉일 때 양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양봉일 때 양의 값을 갖는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힙소를 줄이는 게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관건은 바로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61선 중심에서 단기 이평들이 61선 위에 있으면서 이런 패턴을 보여줄 때 요 보조지표가 신뢰도가 있는 보조지표로 활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배열 때만이 신뢰도가 높아진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어, 역별 났다 다시 정별 났을 때 보면 지금 CMF 보조지표가 영선 아래에서 자, 이런 행보를 이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배열이 깨지지 않고 했던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힙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걸러낼 수 있는 거는 바로 정배열입니다. 정배열로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 CMF 보조지표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제 매매를 할 때, 코인 매매를 할 때 이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굉장히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시한성을 좀 시각적으로 좀 잘 보이게끔 하면은, 설정을 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라인 설정에서 과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열 부분. 과열 부분 이거를 0으로 해서 채웁니다. 이제 0의 기준선을 채우면 이렇게 돼서 볼 수 있고 침체도 0으로 이제 채우면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훨씬 이제 눈에 띄겠죠. 이렇게 요 부분이라든지 보이시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시작됐고 계속해서 이런 이제 변동폭이지만 0의 기준선 위에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있습니까? 정배열인데 정배열. 정별에서 이런 패턴만이 나올 때 그렇다는 얘기죠. 자, 여기도 이제 이 부분 이제 체크가 될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됐어도 역별이죠. 역별에서는 일단은 보류를 하고 정별 돌았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체크가 되죠. 간단하죠. 자, BL도 보십니다. BL도 보시면 정별입니다. 여기에 한번 매매 타이밍 나오죠. 그 다음에 자,
한번 역별을 놨다가 다시 정별을 갖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선 뭡니까 여기 이렇게 영역기준선을 이탈하더라도 자 이걸 하나의 눌림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펌텍코리아 이제 여기 이제 보이시죠? 정별 만들고 영역기준선 이상에서 상승을 보였던 부분이 체크가 될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이렇게 보이는 걸 이제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조지표를 볼 때는 너무 뭐 복잡하고, 어떤 뭐 어렵고 어렵게 보는 게 보조지표가 굉장히 뭐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의 이제 단점, 단점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이게 보조지표가 또 완벽할 수는 없는 거고, 하나의 이제 참고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너무 제 패턴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보조지표보다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쉽게 그냥 상승하면 좋은 거고, 하락하면 어,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직관성이 있는 보조지표를 한두 가지 정도 제대로 알고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주식 매매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조지표를 말하다 해서 어, 차이킨 머니 플로어라는 이제 줄여서 CMF 이제 보조지표를 한번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셔서 한번 매매제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이제 나한테 맞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보조지표들도 있으니까, 자, 이런 거를 좀 한 번씩 설정을 해보시면서, 나만의, 그리고 나만의 보조지표를 한두 가지씩은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